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만성 콩팥병, 당뇨, 고혈압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나이든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조합과 양, 그리고 시간을 잘못 맞추면 결국 콩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 미역, 표고버섯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상식처럼 알고 계십니다. 서리태는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고 미역은 피를 맑게 하며 표고버섯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40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건강을 위한 식단이라며 과하게 섭취해 오히려 몸이 붓고 소변의 거품이 심해지고 늘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검은 콩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든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84세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내과 전문의이자 신장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대학병원과 개원의로서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콩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은 특히 노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이나 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탁 위에서부터 여러분 스스로 노후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길러드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원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20대의 콩팥과 80대의 콩팥은 같은 음식을 처리할 때 드는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21년 미국 신장학회지에도 실렸듯 40살 이후부터 우리의 사구체역와율은 매년 조금씩 꾸준히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새 차 엔진과 10년 넘게 쓴 낡은 엔진에 비유하곤 합니다. 새 차 엔진은 급가속을 하던 무리 없이 연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만 낡은 엔진에 갑자기 무거운 짐을 싣고 고속주행을 시키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나이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콩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운동을 돕습니다. 일부 동물성 단백질을 검은 콩으로 대체하면 혈압과 지질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든 콩팥이 처리하기 버거워하는 인과 칼륨입니다. 콩팥의 역과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인과 칼륨은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여 심장 부담과 뼈 건강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은 콩의 단백질은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드는데 이 노폐물을 콩팥이 최종적으로 걸러내야 하므로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게 주어지는 작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라도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콩밥 한 공기에 검은 콩이 밥알보다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콩물을 큰 잔으로 한가득 비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를 들어 정수님처럼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이 양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콩팥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검사지에서 최소한 3가지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크레아티닌 수치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둘째, 사구체역와율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을 100분율로 나타낸 수치인데 이 수치가 60 미만이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유무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검은 콩을 먹는 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삶은 검은 콩 기준으로 하루 30에서 40알 정도를 안전선으로 제시합니다. 콩팥 수치가 나쁘다면 이보다 더 줄여야 하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양이 애매하면 직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한 끼 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주먹 한 줌 정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콩물이나 콩가루는 활용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가루를 수북이 떠서 큰 잔으로 마시는 습관은 콩팥에 엄청난 단백질, 노폐물을 한 번에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속이 안정된 시간에 작은 잔으로 드시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이나 취침 전 2~3시간 이내에는 콩물을 피해야 합니다. 검은 콩밥을 만들 때는 검은 콩의 양이 밥 한 공기의 절반을 넘지 않게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날에 콩밥과 콩물, 콩 반찬을 동시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콩이 주인공인 끼니는 하루 한 번이라는 문장을 기억 포인트로 만들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콩이 아무리 좋은 식물성 단백질원이라 해도 투석 중이거나 의료진에게 저단백 식이를 엄격히 지시받은 환자분들은 콩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콩 한 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권유에 휩쓸려 무작정 콩을 늘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콩팥에 독이 되는 것은 바로 검은 콩과 함께 먹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검은 콩의 장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콩팥에 독이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짠 반찬과의 조합은 노년층에게 가장 흔한 함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독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었을 때 콩팥에 이중의 부담을 주어 건강을 급격히 해치는 위험한 조합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김현우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고쳐드리려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공복 검은 콩과 우유 또는 요거트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콩가루를 탄 우유나 콩물에 요거트를 섞어 드십니다. 이 조합은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 칼슘, 인 등 미네랄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밀려 들어오게 만듭니다. 22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따르면 고단백 식이를 한 번에 몰아 섭취하는 것은 신장의 일시적인 역과 부하를 높인다고 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마치 단백질 노폐물 청소 작업량을 한 번에 몰아받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 폭통을 겪기도 합니다. 둘째, 검은 콩밥과 짠 국, 김치, 젓갈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노년층에게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검은 콩밥 자체의 장점은 나트륨 폭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콩밥이 아무리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해도 짠 국물과 젓갈을 함께 먹으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이어져 혈압 상승, 부종, 심장 부담을 일으킵니다. 콩은 좋지만 같이 먹는 국물과 반찬 때문에 콩팥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콩팥은 신체의 나트륨 균형을 맞추느라 쉬지 못하고 또다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환자는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셋째, 검은 콩과 영양제 몰아먹기 습관입니다. 칼슘제, 마그네슘제, 그리고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콩이 들어간 식사와 함께 한 번에 삼키는 습관 역시 문제입니다. 콩의 단백질과 영양제의 미네랄 성분들이 소장에서 흡수 경쟁을 벌이고 흡수되지 못한 미네랄과 단백질, 노폐물이 소변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과정에서 신장과 요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년 미국의 임상영양학회지에서는 특정 미네랄의 과다 섭취가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오래 매일 하는 습관이 신장에는 누적 부담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 식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어요? 콩밥에 짠 김치나 젓갈, 그리고 식후에는 콩물이나 우유 한 잔과 함께 10알 이상의 영양제를 한 번에 털어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세 가지 조합을 모두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콩팥에 삼중고를 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들을 피할 수 있다면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콩팥과 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주는 황금 조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황금 조합과 함께 실제로 식단을 교정하여 콩팥 건강을 회복한 환자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콩을 콩팥에 약이 되게 먹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콩팥의 노폐물 처리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콩의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합니다. 첫째, 검은 콩과 현미 잡곡의 조합입니다. 현미는 소화가 느린 복합 탄수화물인데 여기에 검은 콩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더해지면 식후 혈당이 매우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시너지를 냅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40대 이후의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둘째, 검은 콩과 반숙 달걀의 조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과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달걀을 함께 먹으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서로 보완해 줍니다. 근육량 감소가 시작되는 40대 이후 무릎과 허벅지 힘을 지키는데 단백질 보충은 필수입니다. 고기 섭취가 줄어든 노년층에게 부담이 덜하면서도 완전한 단백질 세트로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한 번에 1개 정도가 적당하며 소화 흡수율이 높은 반숙 형태를 추천합니다. 셋째, 검은 콩과 미역, 다시마의 조합입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은 장 내에서 나트륨이나 노폐물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으로 좋은 단백질을 채우고 미역으로 노폐물을 정리한다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다만 미역 국물은 싱겁게 하고 미역의 양은 지나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신 후 너무 무서워서 콩밥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중요한 것은 먹느냐, 많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실제로 신장 건강을 되찾은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이정수님은 만성 콩팥병 3비기에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늘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는 부종, 밤에는 소변을 보느라 3번 이상 깨는 야간뇨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정수님은 건강식을 챙겼는데도 단백뇨가 늘어 억울하다고 두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백뇨 증가와 크레아티닌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님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건강을 위한 노력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공복 상태에서 콩가루를 우유에 수북이 5숟가락씩 타서 드셨고 점심 콩밥에는 검은 콩이 밥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짠 젓갈을 필수 반찬으로 드셨고 저녁에는 영양제와 함께 꼭 콩물을 한 잔 마시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수님에게 제시한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콩의 양을 줄이고 콩을 먹는 시간을 나누며 짠 반찬을 바꾸는 3가지였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콩물 대신 현미죽을 드시게 하고 콩물은 오후 3시경 간식으로 작은 잔으로만 드시게 했습니다. 점심 콩밥의 검은 콩 양은 작은 주먹 한 줌으로 줄이고 짠 젓갈 대신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은 깻잎 나물과 반숙 달걀 1개를 추가했습니다. 저녁에는 콩이 없는 밥과 함께 미역국을 싱겁게 끓여 드시도록 권고했습니다. 석 달 뒤 이정수님은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졌고 밤에 소변 보느라 한두 번만 깹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사구체역와율 수치가 이전보다 15 정도 개선되었고
부종을 나타내는 체액 지표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정수님은 콩밥을 아예 끊을까 두려워하셨지만 양과 조합만 조절함으로써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식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작은 식탁의 조정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엄청납니다. 이정수님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천 팁을 하루 식단 예시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에는 현미죽에 으깬 검은콩 한 숟가락을 섞어 부드럽게 시작하고 점심에는 검은콩 잡곡밥 한 공기와 반숙, 달걀 한 개를 기본 세트로 구성하십시오. 저녁에는 콩은 쉬게 하고 미역이나 채소를 중심으로 가벼운 한 끼를 구성하십시오. 무엇보다 콩이 주인공인 끼니는 하루 한 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미역과 표고버섯에 숨겨진 양면성을 저의 가족 경험과 함께 생생하게 풀어내겠습니다. 미역과 표고버섯 역시 검은 콩처럼 훌륭한 식품이지만 과했을 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 후코이단 같은 훌륭한 성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오드와 나트륨이 들어있어 과량 섭취 시 갑상선이나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 같은 활성 성분이 면역에 도움을 주지만 퓨린 함량 때문에 통풍 환자는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건강식이라고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잉 건강식의 문제를 저 김현우도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쩍 피로를 자주 느꼈고 밤에는 다리가 당겨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저의 피로를 걱정하며 더욱 정성껏 식단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현미를 섞은 검은 콩밥과 푹 끓인 미역국, 그리고 표고버섯을 넣은 나물 반찬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이 세 가지가 제 혈압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내의 깊은 정성에는 감사했지만 전문의로서 콩팥 부담에 대한 지식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살짝 오르고 소변의 단백뇨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 검사지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역, 콩, 버섯은 정말 좋은 음식인데 내 나이 든 콩팥이 이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조금 버거운 것 같아. 당신이 사랑해서 많이 해주려다 보니 양이 과해진 것 같아. 그 이후 아내와 식단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미역국은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검은 콩은 콩밥이 없는 날 점심 간식으로만 먹고 저녁에는 쉬게 했습니다. 표고버섯은 통풍을 고려해 주 2~3번으로 줄였습니다. 석 달 뒤 제 요산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과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정성을 몰라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내 콩팥이 지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 마음이 놓인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의사도 머리로만 알 때와 몸으로 겪어볼 때가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건강식을 조정할 때 상처를 덜 주는 대화법과 실전 팁입니다. 미역국은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국물은 넉넉히, 미역은 적당히, 소금은 조금만이라는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20에서 30분 불린 뒤 중간 불에서 최소 5분 이상 익혀서 드십시오. 가족에게 이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콩팥이 조금 지쳐 있어서 양을 나누고 싶다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식단을 한 번에 확 바꾸기보다 일주일마다 한 가지씩 조정하는 방식이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외식할 때는 미역이나 버섯이 과하게 들어간 메뉴를 골랐다면 그날은 검은 콩이나 유제품은 줄이는 식의 하루 분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며 제 평생의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과 신부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은 콩 자체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에 과량의 콩 단백질과 나쁜 조합의 칼륨, 인,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정수님에게 조언해 드렸듯 핵심은 무조건 금기가 아니라 내 수치에 맞춘 조절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사구 체역 와율이 30 미만인 분들은 엄격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역과 갑상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없는 일반인은 소량의 미역이나 다시마를 자주 먹어도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항진이 있는 분들은 미역이나 다시마의 양과 빈도를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편이므로 미역국을 매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표고버섯과 통풍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풍 환자에게 버섯류가 완전 금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은 몸의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이 잦은 분들은 버섯의 양과 횟수를 줄이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다른 단백질원으로 일부 대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은콩, 미역, 표고버섯은 여전히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55년간 진료를 해온 저 김현우는 나이든 콩팥과 혈관에는 양과 조합, 그리고 시간 조절이 필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진료실에서 본 것은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노후 건강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식탁의 조정이 부종, 피로, 수면, 그리고 혈압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저는 제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키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루 한 가지를 주인공으로, 나머지는 조연으로. 세 가지를 한 끼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이 황금 배분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 양 줄이기, 미역간 줄이기, 콩과 유제품, 영양제의 섭취 시간 나누기 중 단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